자,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핵연료 처분장을 마련하는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죠. 어렵게 첫 발을 떼었지만 법안에는 임시로 기존의 원전 부지에 사용 핵연료를 저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핵 부산 시민연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고리 원전이나 신고리 원전 지금 다 포화 상태가 90%가 넘었죠. 네, 90% 2004년 네. 말 기준으로 90% 그렇죠. 넘었습니다. 이제는 연구처분장 건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시기가 왔고요. 47년 만에 이 원전 가동, 47년 만에 일단은 이 특별법이 통과를 했고요. 지금 이 내용이 정확히 뭐가 담겨 있는지와 국회 남은 단계까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고준위 특별법에는 고준위 특별법 핵발전소 내 부지의 임시 저장 시설을 일단은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임시 저장을 했다가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만들고 네.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짓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간 저장 시설이라 하면 그 최종 연구 처분장이 생기기 중간에 임시 저장 거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까? 중간 저장 시설이랑 임시 저장 시설은 조금 다른데요. 예. 그 임시 저장 시설은 핵발전소 부지 내에서 구조물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임시 저장 시설이고 예. 중간 저장 시설은 이제 중간으로 최종 처분장 가기 네. 전에 지어지는 것이 중간 그렇군요. 처분장입니다. 예. 자, 일단은 본회의 통과는 예상이 되시죠? 네, 15일 이제 법사위를 네. 통과하게 되고 26일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0대, 21대 국회는 이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이번에 여야 합의로 이 통과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통과된 법안을 보게 되면은 사용 해결을 안전하게 폐기하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분 시설을 법적으로 마련했다.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명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치 지역에 이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법이 이제 최종 통과가 되면 연구 처분장 건설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원전 가동 국가들의 최대 난제가 바로 이 연구 처분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기가 다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핀란드만 유일하게 성공을 했고 스웨덴도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인데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는지 또 지금의 이 과정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방식은 심층 처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처분 용기를 만들어서 지하 300에서 1000m에 묻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처분장 과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86년부터 안면도, 구록도, 부안에서 이렇게 9차례 추진됐으나 이런 과정들이 모두 실패하면서 지금 상황에 좀 이른저른 상황이고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다 파행이 된 전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거고 또 이 주민들과의 갈등,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건설까지 한 40년 가까이 걸리죠. 법이 통과되더라도 37년, 8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용 핵연료를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문제인데 기존 원전에 보관한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특별법에 이 사용 핵연료 포화 시 원전 내 저장 시설에 임시 저장한다. 이 부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와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전에 고준위 특별법에 이제 임시 저장 시설을 법으로 명시한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은 법으로 이런 신규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핵시설을 유치를 한다라는 우려가 가장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 처분장 그리고 중간 저장 시설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임시 저장 시설로 영구적으로 이걸 보관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가장 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임시 저장을 한다면은 지금 원전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거기 있는 주민들은 만약에 영구처분장 건설이 미뤄지거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임시 저장 시설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영구처분장의 기능을 하게 될까 봐. 네, 그게 가장 큰 우려 그렇죠. 지점입니다. 네. 근데 이전에 제가 지금 정확히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산자부 문건에도 이 임시 저장이란 단어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예. 그때도 계속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계속 반발이 있었고 실제로 경주에 이제 월성 원전의 예. 맥스터 사태 때 이 맥스터라는 거는 임시 저장 시설의 예. 모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육각형으로 생긴 네. 임시 저장 시설을 때문에 크게 파행이 있었죠. 그 문건이 있었고.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면 이 원전 영구처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임시 저장이라는 단어 자체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다른 나라에서 또 이런 갈등이 똑같이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었고 중간 저장 시설과 임시 저장 예.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상황이 됐고 있고 앞서 말했듯이 예. 핀란드와 스웨덴밖에는 네네. 일단은 처분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는 뭐 사용 행렬료를 대형 수조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조가 아닌 다른 그 저장 시설을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이제 뭐 지하 450m, 500m 아니면 더 깊게 1km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임시 시설이긴 해도 지금 임시 시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지금 위치가 이제 바닷가 옆이지 않습니까? 그 고리아 원전 위치가. 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논란은 당연히 있을 테고 반발은. 네. 그리고 위치로서 안전성 이런 것들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요. 만약에 고리 원전 주변 지역이 최종 처분장의 위치에 맞는다라고 하면은 예. 그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임시 저장 시설이 이제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예, 예. 구조물이 만약에 최종 처분장이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영구적인 핵폐기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네. 주민들의 우려가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이 임시 저장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현실적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가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은 고준위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핵폐기물을 예. 떠안아왔습니다. 네, 네. 이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고준위 특별법에는 그런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들이 예. 조금 설명회 정도로 토론회 정도로 그래요? 국한되어 있어서 이런 지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주민 수렴이나 의견을 들어서 뭔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이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없었다기보다는 예. 일단은 탑다운 방식으로 조금 지역 주민들과 바텀업 방식으로 하진 않고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법안이 우려되는 것들이 이런 설명회나 토론회 조항을 보게 되면은 예. 지역 주민들이나 기초 지자체 단체장들이 원할 때 이렇게 네. 설명회와 토론회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아. 그런 절차적으로 그렇게 예. 제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민들이 먼저 그 대화를 요구하거나 상설 대화체를 만들자. 왜냐하면 영구처분장까지 할 일이 많고 갈등들은 계속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도는 없었습니까? 이런 시도들보다는 그냥 산자부의 계획 어떻게든 임시 저장 시설을 뭐 명시화하거나 하는 것들이 더 많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탑다운 방식이다. 법이 이러니까 당신들은 따라라. 이런 강압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역 주민 핵폐기물을 계속 떠안고 있던 그런 심경들을 생각해 보면은 예. 탑다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절대로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가장 경청을 해야 될 테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갈등을 어떻게 주민들과 이 접점을 찾아서 영구처분장까지 들어갔느냐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정치권이나 또 지자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부산시나 부산 지역 정치권들이 핵폐기물 정책을 조금 진지하게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좀 이런 심사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예. 핵폐기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그런 산업계에 휘둘리지 예. 말고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임시 저장이 아무리 안전하다 얘기를 해도 시간이 갈수록 그 핵 폐기물의 양은 더 많아질 테죠. 그래서 원전 핵발전소 계속 돌아가면 계속 많아질 예.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들을 잘 반영해서 예.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과정은 좀 더 투명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탈핵 부산 시민연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